자, 이어서 의뢰일주 또 해볼게요. 이제 이 편에는 좀 더 세밀하게 그 다른 십성론이나 이렇게 풀이하는 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복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로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네. 자,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까 그 1편에서, 이 천문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요거하고 이제 조금 보충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 해수의 지장간에 무, 갑, 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을목의 천간에, 그 일간 천간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요게 이제 정제, 그죠? 겁제. 그리고 요게 정인이죠. 자, 우리가 보통 요 가운데가, 우리가 이제 주역을 해석하실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가려고 하는 이 두 번째 효가 관찰자, 즉 그 본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요 세 개 중에서 뭘 제일 봐야 되냐면 요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우스 이론에서 픽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가장 이 일간이 처한 이 중간에 있는 중기가 계절성은 물론 이거지만 이게 이 부분을 가장 내가 그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주역에 효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음의 입장에서 음의 관찰자인데, 음의 성향인 관찰자인데 아래와 위에 양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네, 요렇게 보는 건데, 아무튼 요 겁재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우주의 탄생이,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이 우주의 탄생을 알게 됐다면 지구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최초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갈라짐이 있어서 양이 태어나고 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첫 번째지만, 여기가 시작이지만 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음이 있으니까 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요 가운데에 우리가 요게 있는 거죠. only one이 있는 거예요. 요게.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에서 음이 나오고 음이 다른 양으로 가고 그 양에서 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갑이니까 여기가 을이잖아요. 그러면은 음간에게 있어서 겁재를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태행인 거예요. 퇴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앞 시간에 퇴행하지 말라고 했죠. 엄연히 해는 해묘미 운동이고요. 을은요, 인호술이야. 이게 엄청난 차이죠. 목화인데 얘 기본적으로 얘는 화야. 근데 이제 이것이 겁재를 깔고 있음으로 해서 퇴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요 겁재 남의 걸 뭐 등나 개가 뭐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을목은 항상 배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행을 하지 않거든요. 않으려 하거든요. 왜? 을 자체가 인오술의 운동에 병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향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지는 목 운동이야. 거기에 간목 겁재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등락예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간목이 강해지면 을해일주는 나를 발탁해 가는 사람에게 얹혀서 새로운 세상을 봐야 하고 꽃씨를 세상에 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키워준 진흙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진흙을 자꾸. 이것이 그 겁재, 을해일주 지장간의 겁재의 의미예요. 나를 있게 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효자네, 을해일주 효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길러준 사람, 나를 길러준 어머니, 나를 길러준 아버지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원해? 이게 아니잖아. 새로운 세상이잖아. 삼각관계라니까. 그러면 옛날 같은 세상에서는 좋았겠지만 요즘 현대사회에서의 을해일주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삼각관계가 많아. 거래를 하거나 연애도 물론이거니와 회사 내에서 항상 발 하나를 얻다가 두고 있다.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보통 우리 을해일주가 여기가 이제 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텔링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배우자와의 사별이 있다, 뭐 이혼한다, 뭐 배우자하고 문제가 있다, 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상하다, 그냥 자꾸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퇴행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완전히 선행학습하는 아이야. 이 을해일주가 퇴행으로 갈 가능성도 많지만 선행학습할 가능성도, 선행 제가 그랬죠.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발탁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자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몸이 찢어질 지경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겁재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또 저만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항상 이 퇴행을 말할 때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냐를 항상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을해일주한테 을해일주는 인자가 돼야 돼. 응? 을해일주가 1인자가 되었다라는 자체가 어떤 한쪽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악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악마. 뿔 달린 거 말고, 제 말이 다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가령 무슨 높은 위원, 뭐 금융, 뭐 행정부 위원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위 관력,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마는, 그 사람이 어떤 행정 집행 명령을, 이 도장을 꽝 찍는 순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의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도장을, 그러니까 우두머리라고 합시다. 그런 거대 권력을 가진 그 1인자가, 뭐 대통령이라 할까? 하여튼 그 1인자가 이 도장을 찍는 순간
몇십만만의 서민을 학살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고. 그게 악마예요. 제가 항상 악마는 성실하다 하죠. 이게 엄중한 거죠. 그런데 그 40만 명, 50만 명 그 권력자가, 을해일주 권력자가 이렇게 찍어서, 그러면은 몇십만이 서민이 죽을 수도 있지만 걔네들이 죽었기 때문에 또 몇 억만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가 악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나 배우자나 뭐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이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예. 그렇게 어떤 가시적 세계에서 권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필요악으로 그렇게 돼야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1인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1인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럼 악마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천사를 얘기해 볼까요? 천사는 가령 진흙 속에 발이 잠겨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겉보기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혹은 건강 육체적으로도 조금만 험하게 다루면 찢어질 수도 있어. 부서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이렇게 도장 못 찍어요. 그죠? 왜냐면 그렇게 1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쟁이나 누구를 밟고 올라가거나, 내가 스스로 있잖아요. 제가 축토 얘기했죠. 어제, 요 1편에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다 물리치고 있잖아요. 너 나가 물리치고 내가 올라가서 당당하게 CEO하고 막 이렇게 대표 권력을 이렇게 잡았어. 그 과정이 이제 악마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유능하니까, 재능이 많고 스스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면, 그 1인자잖아. 그 1인자로 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악마가 되는 거고요. 천사는 뭐냐면요, 발이 없고 혹은 정신이 여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으나 겉으로 정말로 정작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쁘게 웃는 것밖에 없고, 그러한 존재가 천사예요. 그러한 무능함, 그러한 유능함, 무능함,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고, 나를 돌봐줬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이 돌봐주고,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누군가가 돌봐주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 천사예요. 을해일주는, 제가 을해일주가 무능하다라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런 정복자의 운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을해일주가 정복자가 된다면 퇴행하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겁재가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이런 말 하죠. 형제 살인이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 을해일주가 항상 수동적으로 살아야 돼. 항상 수동적으로 산다는 건 비겁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앞서서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에서 도와야 돼. 그리고 또 나를 예뻐해주는 사람의 비서로서 그 사람이 시키는 매뉴얼을 잘 수행하면서 모시면서 이렇게 또 횟수가 있으니까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또 자기 시간을 갖고 정신 충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죠? 교회도 가야 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달래줘야 돼.
그래서 의뢰일주는 차라리 적당히 무능한 게 나아. 요 철학적인 비유였어요. 한번 의뢰일주가 항상 있죠. 짜증나고 신경질 많이 부리거든요. 사주팔자에 을해가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있죠. 깜짝 놀랄 만큼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거는 그 존재가 겉으로 드러나면 반드시 부각되기 때문이에요. 을해가 드러나면 을해일주가 어디 많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노출되거나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대로변에 서 있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이런 퇴행적 현상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받고 조용히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삶은 좋은 배우자 만나셔야 되고, 좀 지겹더라도 평범하면서도 순탄하면서도 조용한 생활, 영적인 생활, 웬만한 회사 다니면서, 아니면 차라리 그게 싫으면 자유롭게 뭐 무역업을 하거나 뭐 외국어를 익혀서 스튜디오스를 하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꽃처럼 사세요. 너무나 강렬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면 본인이 전혀 그런 거를 유도하지 않았어. 본인이 그런 걸 유도하지 않아도 이런 어떤 상황에 가게 돼요. 결국은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더 무능한 삶을 살게 되고, 악독하게 자기 힘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사람이 1인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뢰일주가 무능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의뢰일주가 생각만큼 관공망, 생각만큼 탑 오브 더 탑이 될 수 없는, 생각만큼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서지 말라는 것. 그 의뢰일주가 앞섰다라는 것은 반드시 형제를 밟고 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러나는 삶은 너무 피곤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십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십성으로. 고전의 십성은 좀 이따 하고, 고전에 재밌는 거 있다. 십성은 하고, 뭐가 있냐면요. 이제 조금 너무 사주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재밌는, 힌트를 드릴게요. 요거는 의뢰일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주에도 적용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이 의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아이고 지웠네. 여기가 정제가 있고 겁재가 있고, 여기 정인이 있잖아요. 자, 이게 기가 막혀. 뭐냐면 이 의뢰 자체가요. 이 자체가 비견, 제 수강생들은 아시겠죠?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이렇게 나갈 때 요게 2고 요게 6이고 요게 1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4, 요거 더하기 4,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2, 6, 10이거든요. 그러면 2, 3, 4, 5 이렇게 30도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출하인 각도로 돼요. 다시 2, 3, 4, 5, 6 그죠? 7, 8, 9, 10 11, 12, 1, 2 이렇게 되니까 이게 3칸씩 정확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 6, 10 자체가 이 자체가 전부 합이 돼요. 자, 내가 깔고 있는 의뢰일주 깔고 있는 그 지장간에 있는 여기중기 분기가
합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또 뭐 재밌는 발상은 이거 써먹으세요. 겁재와 정재와 정의는 매우 쿵짝이 잘 맞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도 자기가 목적하는 것에 합을 이룰 수 있다. 너무 좋죠. 의뢰일주는 참 그리고 우리가 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합이 팔자가 좋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합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행위의 목적성이다 이거예요.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합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좀 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영악하다고도 할 수 있고 영리하다고도 할 수 있고 자기와 손잡을 수 있는 존재를 기가 막히게 알아볼 수도 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의뢰일주의 지장간인데 또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그죠? 자. 별자리에서 우리가 컨정션이 있고 섹스타일이 있고 스퀘어 요거 제 강의한 거 생각나시죠? 트라인이 있고 어퍼지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합과 관련된 게 이제 요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트라인이라는 각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겁재, 정재, 정인이에요. 이런 경우면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은 알겠죠. 돈과 관련해서 정재니까 능력이 있어서 잘 모으면서 사회적으로 관료나 10하우스니까 그죠? 10이니까 관료나 이제 안정적 장기적 직장을 다니면 되겠다. 그죠? 저한테 배운 하우스 배우신 분은 금방 알겠죠. 의뢰일주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 벌고 6하우스니까 예, 정제니까 기술 좋고 능력 좋으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장기 근속 근무하면 짱이다. 그죠? 저 의뢰일주는. 예, 거기다가 자기 자격증 같은 거 있거나 외국과 관련된 회사라고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기본적인 거고 요거 있죠.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나요? 이러한 합, 충, 형 이런 것들은 그 합 다음이 뭔가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합 다음에 뭐다? 이게 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아래에 겁재도 깔았지, 정인도 깔았지, 정재도 깔았지. 세상에 그 모든 십성이 합을 이루지. 또 그 합을 이루는 것이 또 이 천문성이지. 이건 그냥 거저먹는 일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내면 안 돼. 하나 더. 우리가 미래 지향성을 봤었을 때 합을 갖고 있는 합의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는 훨씬 더 불안에 떨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묘유라든지 인신이라든지 이런 특히 이제 인신, 묘유, 자오 뭐 이렇게 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표정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수시로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합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언젠가는 무너지는 각도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떨어져 나가는 충으로 가는 어포지션으로 가는 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을 하는 게 순리겠지. 그러면 선생님 의뢰일주 좋았다 말았네요. 그러면은 헤어집니까? 이혼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 부부나 혹은 내 친구나 의뢰일주는 항상 모든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자유롭게 사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취미생활도 하시고 와이프 이렇게 끼고 있지 말고 그냥 좀 잠시 와이프도 보내고 맨날 어머니 찾아가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업상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일주가 하면 안 되는 거, 단독적 행위, 또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도 요즘엔 다 해도 되지. 뭐 프리랜서 자기가 자격증으로 이렇게 이 회사에 가서 변호도 해주고, 저 회사에 가서 뭐 어떤 뭐 돌봐지 이런 괜찮은데, 그거 말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자기가,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제가 천문성을 얘기할게요. 천문성. 이 천문성을 가진 사람은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천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좀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아웅다웅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더 느긋이 지내면 더 기회가 많이 와요. 천문성을 가진 술해는 오히려 내가 오늘 6시간 일해야 할 때, 그래 오늘 3시간만 하자, 이렇게 느긋이 했었을 때 오히려 그 3시간만 하고 퇴근하는 버스길에서 아이디어가 막 올라온다고. 천문성은 다그치면 안 돼. 천문성은 1등 하면 안 돼. 보이지 않아야 돼. 천문성은 그래서 애쓰지 말아야 돼. 오히려 그게 더 예쁨 받아. 그런데 천문성이 내가 단숨에 돈을 벌어보겠다, 내가 꼭 해내고야 말겠다, 모든 천문성 중에서 의뢰일주가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갈 거야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업,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번도 우리 집안에 아무도 식당을 안 했는데 나 식당 할까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의뢰일주는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손 안 댄 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의뢰일주는. 천문성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합은 반드시 후퇴해서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항상 지키는 전략. 내가 나를 지키는 전략, 내 재능을 지키는 전략.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싹 갖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것도 들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있으면서 항상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체면을 지키고, 나의 얼굴을 지키고, 외모를 지키고, 내가 가진 재능을 지키고 잘 품고 있는 것, 사랑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 요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이 의뢰일주는 또 뭐가 있느냐면, 맞습니다. 이 의뢰에 또 여러분들 이제 의뢰일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 해수에 이렇게 정인이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 정인이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인 이러면은 뭐 공부, 뭐 엄마, 뭐 마마보이, 뭐 맞아,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요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요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정인, 공부를 해야 한다. 머리를 쓰는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교과서를 봐야 한다. 혹은 뭐 엄마 이러면 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어머니가 뭐 특이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한꺼번에 풀이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을해일주에 있어서 정인이 공부가 되는 이유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를
누군가가 나를 생해주기 위한 예쁜 자세를 제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정인의 하나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령 정신 연령이 정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 연령이 뭐 예를 들어 60대구나. 아무튼 한갑 넘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정인을 깔고 있는 을해는 뭐냐면은요. 제가 진흙탕도 얘기했지만 진흙탕을 꼭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진흙에는요. 어마어마한 산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산등성이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진흙에 들어있다고. 사실 높은 산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진흙이잖아요. 심지어 그 진흙에는 바다의 역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을의 정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엄마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커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리 일개의 인간이 잘나봤자 그죠? 우리 그런 말들 하죠. 아무리 개체가 중요하고 아무리 한 사람의 재능이 중요하고 아무리 해도 국가가 우선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가 중요하고 아무리 해도 뭐 이런 여자 저런 여자가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엄마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이고 아주 보수적이면서 가장 원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것을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공부한 사람이 50, 60, 70에 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을해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을해일주가 5살 을해일주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나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벌 받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노인이 한 명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청춘에는 그런 말을 무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엄마다 이러면 그 엄마 단순히 나한테 뭐 밥 주고 이런 엄마를 떠나서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수호신, 산의 수호신이 다 들어있어. 그 수호신이 때로는 넌 그런 행동해서는 안 돼. 너는 이래서는 안 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항상 그런 수호신이 나를 보호해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해일주는 이런 정인을 이 엄마가 단순한 그냥 우리 엄마가 아니고 정말 성모 마리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을해일주도 공통점이 있죠.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좋고 막 그렇다기보다 부처님이 좋다기보다 뭔가 그러한 신의 부름에 이끌림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또 사지잖아. 12운성으로도. 그죠? 사는 정신적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또 마마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뭐 꽃에 대한 이야기로 대신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을해는 지지와 천간의 갭이 요 앞 시간에 했던 갑술처럼 매우 커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써볼까요? 여기가 해수고 여기가 술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죠. 그러니까 을은 원래 이 세상을 꿈꾸는데 지지가 여기 있고 갑은 갑 자체도 사실 이 갑도 여기 위로 올라가려는 이런 존재인데 이 아래에 있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 뭔가 이 갭이 상당히 큰 기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을해일주에 대해서 제가 해봤고요. 맞은 게 있나?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에 있어서
우리가 해묘미가 있고요. 요거는 엄연히 인호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목이 되고 여기는 화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엄연히 이 해수의 입장에서 을목은요, 마치 오를 본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사지잖아. 그죠? 사지에 내몰린 기분? 자, 제가 사지는 뭐라고 했다? 이게 저승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수의 입장에서, 이 현실의 입장에서 오를 본다 함은 내 저승사자를 보는 느낌이에요. 저승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뿔 달린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전생년. 즉 을의 일주가 평생 10명의 여자를 만난다면 그 10명 여자의 사주팔자 구조가 매우 비슷할 것이다. 자기 와이프랑. 응? 자, 두 번째, 저승사자라고 함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전생에 반드시 어떤 큰 인연이 다가와 나를 시험하거나 나를 구해주거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대에 항상 들게 만들죠. 오만불손할 것이냐, 넌 옛날에 했던 실수를 다시 할 것이냐는 계속되는 이런 어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거나 나를 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을의일주는 이인자를 하세요. 양보하세요. 또 늘 요만큼 할 수 있을 때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항상 영혼을 달래는 행위, 음악 듣기, 기도하기, 조용히 보내기, 요가하기, 이런 악기 하기,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드러나면 앞으로 드러날수록 본인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더 무서운 존재, 더 무서운 존재를 만나 이런 부분을 끼고 있어서 항상 아래로는 진흙이요 위에는 감시하는 사람, 항상 내가 어느 편에 가야 될지에 늘 혼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을의일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되죠. 중간만 하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훨씬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남는 시간에 을의일주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